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떤 일 하세요? 온라인에서 물건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되세요? 20억 정도 매출하고 있어요. 한 달에요? 한 달이요? 한 달에 2억? 매출 회복이라고 하셨는데 뭐 잘 안 되셨어요? 작년 한 해에 좀 놓쳤던 것들도 있었고 미스를 좀 해가지고 매출이 확 줄었죠. 기존의 상위 노출 로직 싸움만 다 했던 것 같아요. 특히 네이버 쿠팡에서 이제 뭐 불법적인 어떤 뭐 트래픽이나 가구매 그쪽 기술적인 부분들로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도 건기식 카테고리를 좀 너무 쉽게 자만하면서 들어갔죠. 돈으로 퍼부어서 들어갔는데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시장 조사를 해서 건기식도 잘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건기식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 미스했던 것들을 지난 1년 동안에 좀 반성하고 공부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본질적인 요소들을 공부를 했고, 이따가 제가 한번 10분 정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온라인 판매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2019년 12월부터 했습니다. 19년? 네. 그럼 몇 년 됐죠? 지금 한 6년 차 되는 것 같아요. 6년 차요? 6년 동안 계속 승승장구 하셨어요? 잘 팔고? 작년 전까지는 계속 한 2배씩 올랐던 것 같아요. 매출. 2배씩요? 근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제가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코로나가 터졌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온라인 쇼핑 쪽을 많이 했죠. 소비자분들께서. 그때 이제 운 좋게 열심히 하고 운도 계속 따라줬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강의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3천만 원 정도 썼는데 프로 수강료였죠. 근데 강의 들으면서 계속 성장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계속 강의 듣고 2배씩 매출 상장했으면 사업적으로 판매랑 수익이 되게 잘 나셨겠네요. 작년 한 해 힘들기 전까지는 어깨에 뽕도 막 올라가고 돈 잘 버는 줄 알고 모아놨어야 되는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수도 확 늘리고, 이따가 저희 가보시면은 저희 통건물 쓰고 있거든요. 300평. 그런 것들도 다 작년, 재작년에 한창 잘 됐을 때 고급차도 사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고급차 어디 갔어요? 빨리빨리 했죠. 고급차를 목표로 하시는 온라인 셀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큰일 납니다. 물론 여건이 되는지를 잘 체킹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고정비가 계속 늘어난 상황에서 리스하면은 한 2, 300이면 하니까 그 정도야 뭐 감당될 줄 알았죠. 2, 300이 그냥 감당이 됐어요? 그땐 됐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때를 버텨야 되는데, 사업은 운의 영역이 크다 보니까 버티는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자금과 여유가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면 심적인 여유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 고정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 된다고 저처럼 사지 마시고 자본금을 모으십시오. 그래서 힘든 시기에 버텨내야 됩니다. 외제차 타실 때는 순수익이 얼마였죠? 달에? 그냥 5천 정도. 5천만 원이요? 거의 기업 연봉 수준이네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망했다가서 지금 최근에 살아났다? 거의 다 회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회복을 했고, 현재 지표도 괜찮아요. 이제 좀 더 신중히 체킹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지표들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또 차 바꾸시나요? 당장은 아닌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도 찍으면 안 돼요. 거기 건물. 건물을 좀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니 참고 저기 있고 여기도 있네요. 네네네. 1층 이쪽은 70평, 저기 80평이고 150평, 위에도 150평인데 반만 창고고 반은 사무실. 그렇게 돼 있어요. 주로 뭐가 있어요? 여기 것들은 한창 잘 될 때 그때 했던 생활용품들, 이런 거 쓰레기통, 저쪽에 행주도 있고 뭐 저가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 후드 커버라든지 마스크, 한창 코로나 때 마스크 거리 정말 많이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다 이제 악성 재고로 남아있어요. 파는 건 없고 다 악성 재고예요. 지팡이도 파셨어요? 네네네. 카테고리를 따로 나누지는 않고 잘 팔리는 건 다 떼다 팔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때는 주로 어디에 파셨어요? 그때 거의 네이버였고 그 다음 쿠팡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요즘은요? 요즘은 자사몰죠. 자사몰이 더 많이 팔리나요? 자사몰로 퍼포먼스 광고, 메타 광고뿐만 아니라 당근 광고도 하고, 틱톡도 하고, 토스도 하고, 크리티오로 리타게팅도 하고, GFA도 하고. 악성 재고도 자사몰로 떨어내면 가능하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자사몰로 했을 때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건 이따가 또 기회 되면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자사몰 결제 랜딩으로 하면 저렴하게 광고를 하는 채널들이 좀 있어요. 광고 채널들이. 메타 광고도 될 수 있지만 행사를 쳐서 되게 싸게 팍 팔아내려면 토스도 괜찮아요. 토스도 많이 팔리세요? 토스도 약간 가격이 좀 저렴해야 팔리는 플랫폼이거든요. 거기서 광고를 하면. 여기는 또 다른 창고네요. 여기는 무슨 창고인가요? 얼굴 크게 나온 거 아닌가? 네. 딱 좋아요. 여기는 2층에 건기식 한창 준비할 때 여기 엄청 쌓여 있었어요. 건기식
대표님, 최근에 매출이 살아났다고 하셨는데 한번 인증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6월 둘째 주에 오픈했던 자사몰이고 이제 2달 좀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송중 2,000개네요. 요거 이제 주별 통계에서 로 한번 보여드려. 한 주의 그래프인데 여기 이제 6월금 중순부터 나오죠. 매출이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찍고 지난주 매출이 3천 한 주에. 이 매출이 장난 아니신데 혹시 어떤 판매로 최근에 돌파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니터 보시면 이제 자사몰로 랜딩 페이지로 만든 거고 저의 재작년까지의 어떤 판매 플랫폼의 비율이 네이버, 쿠팡, 올레이즈 그 외 이렇게 했을 때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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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었어요. 의도적으로 한 플랫폼이 이제 로직이 무너지면 딴 데서 커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월 1억씩 맞췄던 것 같은데 근데 점점점 가격 경쟁 어떤 상해 노출 경쟁이 심해지니까 기술적인 방법들만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거기서 좀 무너지기 시작했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에 집중을 되게 또 많이 했는데 매출은 잘 나왔죠. 근데 이제 마진이 안 나오더라고요. 광고는 광고비로는 계속 쓰이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건기식 하면서 자사몰과 메타 광고 위주로 체질 개선을 했고 지금 이제 1년째 메타 광고 그 외에 퍼포먼스 광고를 하면서 요번 매출은 저희 회사 최근 매출이 9대1로 9가 자사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에는 마진이 안 남는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쿠팡을 하면 마진이 안 남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다들 셀러분들이 상위 노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는 거고 제가 제품 차별화나 어떤 소싱 부분에서 본질적인 것들을 좀 놓치고 그냥 남들 다 파는 거 위주로 기술적으로만 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소싱에서의 차별화와 마케팅에서의 차별화 두 개가 다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쿠팡은 그런 부분들이 플레이하기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소비자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어떤 걸 사야지 해서 쇼핑 플랫폼 쿠팡이든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는 분들이 기존에 많이 계셨지만 요즘 들어서 점점점 그런 분들보다 상대적으로 컨텐츠를 소비하다가 인스타나 유튜브를 컨텐츠를 소비를 쇼폼을 하다가 릴스 쇼츠를 보다가 야 이건 뭐지? 하면서 이제 그 컨텐츠에 녹아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구매를 하는 그런 구매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미 외국에서는 틱톡에서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우리나라도 요즘 소비자분들은 많이 그렇게 구매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컨텐츠로 구매를 하게 만드는 전략이 자사몰에서 이제 메타 광고나 이런 전략들인데 아직까지는 많은 셀러분들이 이 전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두렵거나 허들이 있다고 느끼세요.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사몰을 90%까지 비중을 올리기 위해서 뭐 특별한 전략이나 그런 강의 같은 걸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이제 낭만셀러 대표님 제가 존경하시는 좋아하는 날 대표님 오신다 해가지고 낭만셀러 대표님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최근에 부침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출 회복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한 5분 10분 정도 준비했는데 강의 주제는 지금 여기 화면에 이제 이렇게 매출을 단기간에 어떻게 자사몰에서 쭉 우상향으로 월 기준 한 1억 2천 3천 정도를 찍을 수 있었냐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 이유들 중에 좀 핵심적인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은 셀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소싱이죠. 그리고 판매를 하는 마케팅. 요거를 저는 법칙으로 좀 정리를 했어요. 법칙이란 뭐냐? 어떤 상품을 소싱이죠.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할까라는 걸로 나눠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이라는 거는 소싱인 거고 어디에 어떻게 라는 거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상품을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할 때 요거를 그냥 요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 소싱과 마케팅이 동시에 들어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바로 기획이죠. 기획이라고 하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니까 팔리는 기획을 해야 되겠죠. 팔리는 기획이라고 하면 뭐야? 기획은 어렵지 않냐? 아닙니다. 제가 좀 쉽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팔리는 기획이란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를 하면 이 팔리는 기획을 좀 더 쉽게 기획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첫 번째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항상 역지사지로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플랫폼의 관점에서 우리가 역지사지로 바라봐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어디에 어떻게 팔 때 소비자가 어디에 노출이 돼서 어떻게 유입이 돼가지고 구매 전환이 일어나느냐라는 소비자의 구매 여정을 한 번쯤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기획이 사고를 깊고 넓게 가져가면 기획력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플랫폼적인 관점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 쇼핑에서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다 또는 쿠팡에서 판매한다
한다 했을 때 네이버 또는 쿠팡 입장에서의 로직, 상위 노출 로직이죠. 또는 어떤 우리가 판매를 인스타그램에서 노출시켜서 판다. 제가 메타 광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사몰 아까 매출 올렸던 것도 거의 다 메타 광고의 역할이 컸는데, 그러면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때에 중요한 건 플랫폼적 관점, 즉 메타 AI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면 팔리는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찍었던 매출의 방점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 광고에 대해서. 메타 광고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어떤 스폰서 광고를 하는 거고, 거기 이제 우리 영상을 노출시켜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구매를 유도를 하는 건데, 메타 광고에는 두 가지 고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광고 소재 고도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메타 광고 세팅과 운영을 잘하는 고도화 전략인데, 제가 소비자 관점에서 먼저 관점 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소비자 관점. 인스타그램이라고 예시를 다시 들어보면, 인스타그램을 키고 보는 우리 가망 고객, 이 소비자가에게 노출되는 건 바로 광고 소재죠. 그래서 이 광고 소재를 얼마나 다양하게 양과 그 안에 소고를 좀 딥하게 넣는 질, 광고 소재의 양과 질을 잡는 방법이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내면 돼요. 광고가 아닌 것처럼 요즘 만들어내는 전략들이 잘 통하는데, 약간 후기형으로 광고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권위제, 의사 가운을 입고 건기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제품의 어떤 기능을 녹이는데 단순히 우리 기능 좋아요가 아니라 당신들이 우리 제품을 사면 이런 혜택과 이익이 있습니다를 영상에 녹여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고도화하는 메타 광고 전략이 사실은 기존의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와 미디어 커머스를 하는 대행사와 잘하는 브랜드사 셀러분들이 했던 전략입니다. 근데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광고 소재만 고도화하는 전략은 물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만으로는 안 되더라. 이번에 제가 매출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었던 전략은 바로 두 번째, 이 전략이 컸어요. 세팅 운영 고도화 전략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팅 운영 고도화 전략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낭만셀러 대표님의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세팅 운영 고도화 전략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전략을 오픈을 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붙인 건데요, 매출 곱하기 방법이 있어요. 물론 들어보시면 이거 뭐 별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안에는 좀 딥한 전략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우리의 매출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출을 곱하기 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증액 전략인데, 이 증액을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초기, 중기, 후기 전략으로 좀 펼쳐야 되는데, 초기라는 건 처음에 우리가 캠페인 메타 광고를 세팅을 하고 첫 일주일 동안에 1세트 다 광고 소재로 광고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5개 광고 소재를 세팅을 하고 광고를 했다. 그러면 이 초기는 7일이거든요. 대략 일주일 동안 7일간 잘 타는 광고 소재로 광고비가 몰릴 겁니다. 그러면 잘 타는 광고 소재는 냅두고 나머지들은 다 오프를 하죠. 그 다음에 중기 때부터 매출 곱하기 전략을 들어가야 돼요. 중기 때인 2주차 때부터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클릭 수가 20회 이상 되는, 보통은 한 점심때 또는 오후 한 2시쯤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후 2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오후 2시에 알람이 울리고, 오후 2시가 되면 로아스랑 내 손익을 넘어가는, 오늘 오전 동안 넘어갔다. 그러면 그 세트 또는 그 캠페인은 매일 1회 20% 증액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복리로 그러면 광고비가 증액이 되면서 매출 곱하기가 되는데, 이때에 일 예산, 일 광고비가 한 10에서 30만원 정도 선부터는 로아스가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광고, 내 캠페인에 최적의 로아스가 발견되는 구간이 나올 거거든요. 요까지가 매출 곱하기 전략이에요. 이거 말고 한 가지 더 전략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요 두 가지 전략을 함께 해서 최근 2달간 월 한 1억 2, 3천의 매출을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